53절 다중연결 영역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앞 시간에 배웠던 단순 연결 영역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이와 같은 다중연결 영역에서 함수 fz에 대한 코시 그루사 정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음 같은 정리를 통해서 다중연결 영역에서도 코시 그루사 정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정리에 가정이 있습니다. 먼저 C는 식의 반대 방향의 단순 패곡선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K, K는 1부터 N까지 되는 또 다른 패곡선인데요. 이 C1, C2 이렇게 첨자가 붙어 있는 패곡선들은 시계 방향으로 도는 단순 패곡선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겹치지 않고요. 그리고 이 C1부터 CN까지 작은 패곡선 내부 안에 있는 어떤 점도 서로 중복되는 점은 없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C는 바깥의 커다란 반시계 방향의 패곡선이고 C1, C2, CN은 내부의 시계 방향의 패곡선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반시계 방향의 패곡선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C1, C2, 그리고 CN, 자, 이렇게 시계 방향의 작은 패곡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패곡선들의 내부 영역은 서로 겹치는 부분은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C1부터 CN의 외부와 그리고 C의 내부 영역을 생각합니다. 즉 작은 패곡선들의 바깥 부분과 큰 패곡선의 안쪽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그 영역은 바로 여기가 되죠. 바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영역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내부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모양이잖아요. 이런 모양은 단순 연결 영역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런 패곡선을 잡아봐요. 이렇게 잡으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이 바로 이 빗금친 영역을 딜어놨을 때 이 안에 있는 이 패곡선 안에 있는 점들은 D 안에 있는 점이 맞지만 패곡선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 안에 있는 패곡선 안에 있는 모든 점이 D 안의 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이런 형태의 영역은 단순 연결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 연결 영역이 아닌 모든 영역을 다 통틀어서 다중 연결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다중 연결 영역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 이런 다중 연결 영역 전체에서 만약에 어떤 함수 fz가 해석 함수였다라 보겠습니다. 다중 연결 영역에서 해석 함수라면 그러면 다음이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합시다 라는 얘기예요. 자,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 왼쪽의 C는 바깥에 반시계 방향의 패곡선을 따르는 복소 선적분이고요. 여기는 보다시피 작은 패곡선들에 대한 선적분을 모두 더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거하고 이걸 더한 것이 0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증명해 보도록 하지요. 자, 우리는 다음같이 이 작은 패곡선들을 서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렇게 직선 경로를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직선 경로를 선택할게요. 편의상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 보고 우리는 일반성을 잃지 않고 여기서 원래는 이제 N개의 그 패곡선을 작게 그려야 되는데 이제 편의상 3개만 그려서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아이디어를 N개로 확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꺾은 선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또는 이제 이렇게 직선 경로 또는 뭐 절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직선 경로라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선 경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L1, 여기는 L2, 여기는 L3, 여기는 L4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같은 경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L1 여기 보면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고 바깥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우리는 다음 같은 경로를 선택하는데요. 자, 우리는 주황색으로 먼저 표시를 해볼게요. 자, 요 지점을 A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요 지점을 B라 놓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지점에서 요쪽으로 갈 때, 자, 여기 A에서 L1을 따라서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1의 위쪽 부분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진행 방향이 이제 시계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지점으로 왔을 때 요 지점에서 다시 L2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요 지점에 왔을 때 이번엔 C2의 위쪽 반을 돌아서 이렇게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지점으로 왔을 때 다시 L3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L3에서 역시
이 C3의 위쪽 방향을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 오면 다시 L4를 통해서 이렇게 B 지점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B 지점으로 와서는 바깥에 C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도록 하지요. 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경로를 우리 책에서 있는 것처럼 편의상 감마1 경로라 하겠습니다. 즉 감마1이라는 이 경로는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여기 A에서 유전한 온 경로를 L1이라 하겠습니다. L1 그리고 플러스, 자, C1 전체를 돌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C1 경로의 일부분을 따라오니까 그냥 편의상 C1이라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L2 경로를 따라서 오고 있죠. 그 다음에 다시 C2 전체를 움직이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일부만 움직였어요. 그러나 C2 경로를 따라서 이동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C2 이렇게 표현하기로 하고요. 다시 같은 방법으로 L3 그리고 C4 플러스 L4, 그 다음에 이제 여기 B에서, 자,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C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C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은 이 감마와는 분명히, 잘 보세요. 진행 방향에, 자 보세요. 진행 방향에 항상 왼쪽에 영역이 놓이도록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진행 방향의 왼쪽에, 진행 방향의 왼쪽에, 진행 방향, 우리가 이제 여기가 만약에 공원이라 가정을 해봐요. 이게 산책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호숫가가 이렇게 있고요. 호숫가와 호숫가를 연결하는 또 다른 직선 경로의 산책로가 있었더라 봐요. 우리가 이제 요 지점에서 공원 입구에서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면서 여기에 다 잔디밭이라 가정할게요. 자, 이제 산책을 하는 거예요. 길 따라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진행 방향 왼쪽에 이렇게 잔디밭 영역이 놓이게끔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진행 방향 왼쪽에 영역이 놓이게끔 진행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패곡선 경로를 우리는 양의 방향이라 얘기를 합니다. 즉 진행 방향의 왼쪽에 영역이 놓이게끔 진행할 때 이 패곡선의 방향을 우리는 약속하기를 양의 방향이라 정의하는데요. 따라서 이 감마와는 분명히 내부의 이 영역을, 아까 이 구멍이 뻥뻥 뚫리는 이 다중연결 영역 전체를 딜어놨다면 이번에는 이 빗금친 영역을 위에 쪽에 반 영역을 편의상 D1 영역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마와는 이제 반시계 방향의 패곡선입니다. 그리고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패곡선 내부 영역 안에 있는 점이, 즉 점들의 집합은 D1인데요. 이 D1은 D 안에 속한 영역이잖아요. 즉 D1은 D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이, 이 패곡선 감마1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이 바로 D 안의 점이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 감마1은 단순 패곡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단순 패곡선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도록 할게요. 이해할 수 있겠죠? 말로 다 설명했습니다. 분명히 감마와는 반시계 방향이 단순 패곡선이 된 게 맞네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공원을 산책을 하면서 이제 아래쪽 산책로는 아직 안 가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래쪽은 다른 색깔로 이제 이동을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A점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출발점으로 다시 되돌아왔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밑에 우리가 아직 산책로를 가지 않았던 이 C의 아래쪽 경로를 따라서 여기까지 와요. 요 위는 이미 우리가 가본 영역이니까 아직 안 가본 데를 가보고자 하거든요. 요 지점에서 L4를 따라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아까 가지 않았던 여기 C3의 아래쪽 경로를 따라서 갑니다. 그 다음에 L3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C2에 아직 안 가봤던 아래쪽 영역을 따라서 C2 경로를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즉 이 산책로는 방향이 정해져 있다라고 가정하면 돼요. 모든 사람이 이제 같은 방향으로 다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가정할까요? 물론 여기서는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패곡선상에서는 이 지시된 방향으로만 좀 가고 있고요. 자, 이 직선 경로상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교행할 수 있어요. 서로 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본다면은 이제 우리는 이 공원 바깥으로 출발점으로 다시 되돌아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동한 경로를 이번에는 감마2로 알아보겠습니다. 감마2 영역도 잘 보세요. 진행 방향의 왼쪽에 영역이 놓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잘 보세요. 진행 방향의 왼쪽에 항상 영역이 놓이게끔 우리가 진행한 꼴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진행 방향의 왼쪽에 영역이 놓였으니까 감마2도 역시 양의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이제 반시계 방향이라 말하지 않고 양,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시계 방향이라 표현하지 말고 우리는 좀 더 엄밀하게 양의 방향이라고 말을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반시계 방향을 양의 방이라 했던 것은 단순 연결 영역이었을 때만 가능한 얘기고요. 다중 연결 영역일 때 많은 학생들이 혼돈을 합니다. 이거 시계 방향인데요?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래요. 당연히 반시계 방향이라는 이 단어에만 얽매여 있다 보면은 이거 왜 시계 방향인데 양이라고 말을 해요? 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엄밀하게 진행 방향의 왼쪽에 영역이 놓일 때 그 진행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단순 연결 영역일 때는 바로 그 방향이 진행 방향의 왼쪽에 영역이 놓이게끔 진행하려면 보세요. 결국은 반시계 방향이 될 수밖에 없죠. 단순 연결 영역이고 이게 단순 패곡선이라면. 그래서 그냥 기억하기 좋게 시계 반대 방향이 양의 방향이다라고 말했던 것은 단순 연결 영역일 때 얘기예요. 이제 다중 연결 영역일 때는 반시계, 시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다시 엄밀한 표현으로, 올바른 표현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양의 방향에 단순 패곡선이 됐어요. 이제 같은 방법으로 이제 요 감마2도 진행 방향 왼쪽에 영역이 놓이게끔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감마2도 감마2의 진행 방향을 보세요. 아래쪽에 C를 따라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L4의 방향과 반대를, L4하고 방향이 반대예요. L4하고 방향이 반대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C3는 같은 방향을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L3의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2의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L2의 방향과 반대 방향, 그리고 C1 방향 그대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L1 방향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여전히 진행 방향 왼쪽에 영역이 놓이고 있으니까 양의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얘는 단순 패곡선이에요. 양의 방향이 단순 패곡선. 왜냐하면 이 안에 어떤 패곡선을 잡더라도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거 단순 연결 영역이에요. 얘는 또한 얘도 단순 연결 영역이고요. 단순 패곡선이 됐습니다. 자, 얘네들이 단순 연결 영역이라는 것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안에 임의의 패곡선을 잡아도 그 안에 이 C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이 곧 이 밑에 있는 영역을 D2라 놓겠습니다. D1도 단순 연결 영역, D2도 단순 연결 영역이 돼요. 그래서 이제 D2 안에 있는 모든 패곡선은 단순 패곡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 패곡선이에요. 글을 마저 쓸까요? 또한 D1과 D2는 각각 D1은 위쪽이고요. D2는 아래쪽이에요. D1과 D2는 각각 단순 연결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D는 다중 연결 영역입니다. 이 두 개의 단순 연결 영역을 합해버린 영역 D 전체는 다중 연결 영역이지만 D1과 D2를 따로따로 분리를 해봤을 때 얘네들은 각각 단순 연결 영역이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앞줄에서 뭘 배웠어요? 단순 연결 영역일 때 코시 구루사 정리가 성립한다는 것을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따라서 우리는 각각 단순 연결 영역일 때 코시 구루사 정리로부터 코시 구루사 정리에 의하여 우리는 인테그랄 감마1에서의 감마1이 패곡선입니다. FZ, DZ 값은 당연히 0일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인테그랄 감마2에서의 이 적분값도 0일 수밖에 없어요. 각각이 단순 패곡선이 되어버렸잖아요. 자, 이제 그럼 여기에서 감마1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각각을 계산하지 말고 둘을 합쳐버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변 0이잖아요. 0과 0을 다 더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0끼리 더해봤자 0이잖아요. 그래서 인테그랄 이거하고 이걸 더해봤자 똑같이 0이고요. 그러면 피적분함수 똑같으니까 적분이 갖고 있는 선형성 성질로부터 선형성 성질로부터 합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경로를 분리할 수 있다는 성질이네요. 선형성 성질이라기보다는 경로를 나눠서 계산할 수 있다는 성질로부터 감마1 더하기 감마2의 적분은 따로따로 띄어서 감마1에서의 적분, 감마2에서의 적분을 합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두 개를 합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FZ, DZ 이렇게 다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각각이 0이니까 합친 것 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감마1 더하기 감마2를 잘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감마1하고 감마2를 더하는데요. 잘 보세요. 자, L1, L2, L3, L4 4개의 직선 경로를 잘 관찰해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죠. 처음에 주황색은. 그런데 보라색 경로를 보면 우리가 공원을 들어가고 다시 나와야 출발점으로 되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고 올 때 서로 방향이 반대죠. 그러니까 적분의 순서가 반대로 돼 있을 때 선적분에도
우리가 적분수를 경로를 반대로 하면 부가 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갈 때 적분값과 오른쪽에서 왼쪽 갈 때 적분값은 서로 상쇄가 돼요. 서로가 부가 반대가 돼서 그러니까 이 L한 상에서의 적분하고 마이너스 L한 상의 적분은 두 개 더해버리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L2하고 마이너스 L2 지워지고요. L3 마이너스 L3 0이에요. L4 마이너스 L4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직선 경로상에서의 적분은 모두 다 0이 됐으니까 0은 덧셈에 대한 항도니까 따로 더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C1, C2, C4 얘네들 C1, C2 여기 C3인데 잘못 써놨군요. C1, C2, C3 얘네들은 원래 위에 반쪽이었어요. 얘네들 반쪽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C1, C2, C3는 아래쪽에 반원이었잖아요. 결과적으로 위에 반과 아래 반을 합치니까 요 작은 호숫가 둘레를 이제 산책할 수 있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그러한 패곡선들 C1, C2, C3 상에서의 적분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주황색으로 했던 바깥의 반시계 방향의 패곡선 C와 아래쪽 보라색의 역시 반시계 방향의 패곡선 C를 두 개 더하니까 그냥 한꺼번에 바깥에 커다란 공원 산책로 바깥쪽에 있는 이 산책로를 한 바퀴 돈 거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C하고 이 C가 위에서 말하는 요 주황색으로 표시했던 위쪽이고요. 요 C는 아래쪽에 보라색으로 표시했던 거예요. 두 개를 합치니까 하나의 C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것을 그냥 C라 쓰겠습니다. 자, 이제 C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C1, C2, C3들에 대한 적분들의 합이에요. 플러스 C1, C2, C3. 자, 원래는 N개로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반성 잃지 않고 3개만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3개로 바꿨습니다. FZ, DZ가 됐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럼 다 됐네요. 그럼 적분을 다시 경로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요거 3개 묶고 요거 묶어서 둘로 따로 띄어서 보겠습니다.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C상에서 FZ, DZ하고 플러스 인테그랄 얘네들은 C1상에서 적분, C2상에서 적분, C3상의 적분의 합이에요. 그래서 C1상에서 FZ, DZ 이거 지워도 됐죠? 그 다음에 플러스 인테그랄 C2상에서의 적분 인테그랄 C3상에서의 적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이제 시그마로 묶어 쓴 것 뿐이에요. 그래서 시그마 K가 1부터 3까지 인테그랄 CK FZ, DZ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더한 값은 좌변을 보세요. 등호 좌변은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항상 성립합니다. 일반성 잃지 않고 원을 아까 3개만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3이라 했는데요. 일반화시켜서 증명한다면 원을 n개를 그려놓고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면 증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그림을 그렸던 그 다중연결 영역에도 코시-구르사 정리를 적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코시-구르사 정리를 적용하니까 이 적분 더하기 이 값이 요거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근데 얘는 그럼 어떻게 활용하려고 이걸 만들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얘의 활용도는 이제 이어지는 다음 같은 따름 정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이 바로 이거였었고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증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 같은 따름 정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다중연결 영역에서의 코시-구르사 정리를 직접 증명을 했었는데 코시-구르사 정리를 증명해 보니까 C상에서의 적분하고 나머지 3개의 적분들의 합을 다 더한 게 0이란 얘기잖아요.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렸던 그림을 다시 한번 여기다 그려볼게요. 분명히 여기 C가 이렇게 있었고요. 원 3개만 그리겠습니다. 자, 요 방향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C1, C2, C3는 시계 방향입니다. 자, 이 영역이 바로 다중연결 영역 D였어요. 자, 이 그림을 다시 그려놨던 이유는 조금 전에 증명했던 정리를 다시 관찰하고 그로부터 이 따름 정리가 자연스럽게 증명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적분을 잘 보세요. 이 바깥에 반시계 방향의 패곡선을 따른 적분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시계 방향입니다. 시계 방향. 그래서 그 시계 방향의 적분들의 총합이잖아요. 시그마. 자, 이제 K가 1부터 3까지만 하겠습니다. 인테그랄 CK FZ DZ가 0이라는 것을 확인했었고요. 우린 여기에서
이 좌변의 두 번째 이 시그마를 우변으로 이완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그 다음에 시그마 K가 1부터 3까지 인테그랄 CK FZ, DZ 이렇게 되고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인테그랄 마이너스 C 상에서 적분은 마이너스 인테그랄 C와 같잖아요. 적분기호 바깥의 마이너스는 이렇게 구간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도 되잖아요. 그래서 K가 1부터 3까지 인테그랄 마이너스 CK FZ, DZ 이거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유수 정리를 공부할 때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적분이 이 적분과 같아요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네요. 조금 전에 증명했던 다중연결 영역에서의 코시그루사 정리로부터 이런 좋은 성질도 더불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다중연결 영역에서의 그 코시 정리의 증명은 바깥에는 반시계 방향, 안쪽은 시계 방향이었거든요. 근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똑같은 그림이었더라 볼게요. 자, 이제 여기에서 자, 여기 볼까요? 자, 이 바깥을 도는 반시계 방향의 패곡선 C와 얘를 다른 색깔로 놓을게요. 이거 구별하기 위해서 바깥에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할게요. 자, 그리고 안쪽에는 아까는 시계 방향이었어요. 잘 보세요.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놨으니까 마이너스 C1 반시계 방향의 보라색 패곡선, 마이너스 C2 역시 반시계 방향의 보라색 패곡선, 마이너스 C3 반시계 방향의 보라색 패곡선입니다. 즉, 이 바깥을 따르는 이 C를 따르는 주황색 C예요. C를 따르는 패곡선, 반시계 방향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화살표를 붙여놓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의 커다란 패곡선을 따라가는 선적분은 이제 보다시피 마이너스 CK가 보다시피 전부 다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의 작은 이 패곡선 상에서의 선적분들의 총합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유수 정리해서 이걸 사용할 거고요. 그때 가서도 우리 앞에서 이거 배운 적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할 테니까요.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바깥을 따라하는 패곡선상의 적분은 작은 같은 방향입니다. 같은 방향의 패곡선들을 따라가는 적분들의 총합과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패곡선이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만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패곡선이 하나만 있었다면은 반시계 방향의 패곡선과 시계 방향의 패곡선 C1이 있었다면 앞서 배웠던 바로부터 이제 이 다중연결 영역에다 코시그루사 정리를 적용하니까 그러면 C상에서 FZ, DZ를 하고 C1상에서 아까는 시그마를 붙였던 건 이게 여러 개가 있었으니까 시그마를 붙인 거고요. 하나밖에 없다면 그냥 C1, FZ, DZ를 계산한 것은 0이라는 것을 말해 주잖아요. 조금 전에 배웠던 원리대로 얘를 넘겨요. 그러면 C상에서 FZ, DZ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C1상에서 FZ, DZ가 될 것이고 이건 조금 전에 설명한 거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C1이라는 것은 이거와 마이너스 인테그랄 C1은 마이너스 C1상에서의 적분값과 같다는 얘기잖아요. 즉 경로를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적분하고 이 적분이 같아요라는 얘기예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적분을 주황색으로 다시 덧칠을 해서 보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의 패곡선, 주황색 패곡선하고 아까는 여기를 보라색으로 똑같이 할게요. 여러 개가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예요. 시계 방향의 패곡선이었던 것을 마이너스 C1이라 했었으니까 뭐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계산한 거랑 적분값이 같습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여기를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적분한 값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값하고 커다란 바깥에 있는 C하고 안쪽에 있는 C1이 방향이 같다면 이걸 적분하나 이걸 적분하나 값이 같아요 라는 것을 이 다중연결 영역에 대한 코시그루사 정리의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것을 일반화 시켜 놓은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증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을 보세요. 자, 이제 바깥에 있는 것을 우리는 C, 안쪽을 시계 방향으로 돌았던 거랑 그걸 C1이라 했을 때 마이너스 C1이니까 보다시피 마이너스 C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마이너스 C1이 같은 방향이어야 되는데요. 이 마이너스 C1 대신에 그냥 C1을 쓴 거고요. C 대신에 그냥 C2를 쓴 것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이걸 따라가는 적분하고 여기도 보세요. 여기서 다중연결 영역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증명이 됐어요. C2를 따라가는 적분하고 C1을 따라가는 적분이 방향이 둘 다 동일하게 반시계 방향이라면 C1 상에서의 적분값하고 C2 상에서의 적분값은 같아요라는 얘기예요.
이 적분값하고 이 적분값이 같다는 것을 지금 증명했잖아요. 그래서 기호 표기만 다시 바꿔놓은 거고요. 저기 색칠한 모양하고 여기 빗금친 모양은 이제 같은 영역을 말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 따름 정리를 적분 경로의 변형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수 선적분을 다루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중연결 영역에서 만약에 자, 요 빗금친 영역을 잘 보세요. 자, 내부의 요 패곡선하고 외부의 패곡선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경계로 이루어진 이 다중연결 영역이에요. 즉 거꾸로 얘기하면 다중연결 영역의 그 안쪽의 경계선과 바깥쪽의 경계선이 둘 다 이렇게 같은 방향의 단순 패곡선이라면 이 안쪽의 패곡선을 따라가는 적분값하고 바깥의 패곡선을 따라가는 적분값은 값이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정리입니다. 경로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 적분 경로의 변형 원리라는데요. 그럼 이 중간에 혹시라도 C3를 이렇게 만들어서 적분해도 값이 같나요? 그럼 맞습니다. 값이 같아요. 그럼 또 다른 경로를 만들어도 값이 동일합니까? 맞습니다. 방향만 동일하면 됩니다. C1, C2, C3, C4 모두가 다 적분값이 동일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 결과에 힘입어서 우리는 다중연결 영역이 주어졌을 때 어떤 경로상에서 적분을 시도하든 답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됐으므로 이런 문제는 우리가 특별한 형태의 적분을 계산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을 다룰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 같은 보기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기 문제에서 여기 보다시피 원점을 둘러싼 양의 방향의 임의의 단순 닫힌 경로예요. 자, 양의 방향이니까 이제 자, 원점을 둘러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점을 둘러싼 임의의 단순 양의 방향이니까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반식의 방향이라 놓겠습니다. 이게 원이 아니라도 상관없었다는 얘기예요. 임의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임의의 양의 방향에 단순 패곡선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실어놨을 때 지금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 C는 반드시 내부에 원점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음 적분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적분을 우리 앞에서 계산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테그랄 이 패곡선 C상에서 Z분의 1을 적분하는 거였죠. 이 적분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경로를 매개변수화 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임의의 경로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얘를 이 경로를 매개변수화 시켜서 계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잘 관찰해 보면 이 함수 fz는 분모가 0이 되는 점, 즉 특이점을 내부에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내부에 특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특이점이 포함되지 않도록 이 원점이 특이점이잖아요. 이 특이점이 포함되지 않도록 이렇게 작은 원을 하나 만드는데요. 바깥에가 이게 C였다면 안쪽을 원점을 우리 책에 C0로 놨습니다. 그냥 펜에서 똑같이 C0로 놓겠습니다. 대신 방향은 같아야 됩니다. 자, 적분 경로의 변형 원리는 두 안쪽에 있는 패곡선과 바깥에 있는 패곡선의 방향은 반드시 같아야 돼요. 자, 이제 얘를 따라가는 경로상에서 적분하고 얘를 따라서 가는 적분이 같습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C를 따라가는 적분을 계산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이 C0를 우리가 만약에 반지름이 아주 작은 원인데 우리는 앞에서 이 문제 예문을 통해서 학습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반지름이 1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는 앞에서 이걸 어떻게 계산했었냐면 이거의 원시함수를 이 패곡선 전체선 찾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거의 역도함수는 원시함수는 로그 함수 자체가 브랜치 컷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브랜치 컷하고 이 브랜치 컷하고 얘가 만나는 점에서는 함수가 정의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앞에서 어떻게 했었어요? 얘를 계산할 때 단원이라 가정하고요. 둘로 나눠서 계산했었잖아요. 어떻게 했었냐면은 오른쪽으로 도는 경로를 C1 이미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도는 경로를 C2라 놨을 때 C1 상에서는 브랜치 컷을 이쪽으로 잡았잖아요. 브랜치 컷을.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로 이렇게 잡았을 때는 브랜치 컷을 이쪽으로 잡았습니다. 로그를 결정할 때. 그래서 얘는 보다시피 0부터 2파이라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각각을 해서는 이 C1 경로상에서 이거의 원시함수를 찾을 수 있었고 C2 경로상에서 이거의 원시함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단원이라 가정을 했을 때 여기는 i고 여기는 마이너스 i죠.
그랬을 때 이 C1상에서 적분한 값이 얼마였었냐면 파이 i였었습니다. C2상에서 적분한 값도 역시 파이 i였었고요. C1과 C2를 합치니까 이 C0가 된 거예요. 이게 단위원이라 봅시다. 그러면 여기 상에서 적분한 값이 오른쪽 우반원에서 적분한 값이 파이 i, 좌반원에서 적분한 값이 역시 파이 i, 두 개 더하니까 2파이 i잖아요. 그래서 이 값은 2파이 i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에서 적분한 값하고 C0에서 적분한 값이 같다는 성질을 이용한 거고요. C0 전체에서는 적분할 수가 없어서 나눠서 계산했던 거 이미 앞에서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학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임의의 이 원점을 둘러싸고 있는 임의의 단순 다층 경로상에서 이런 적분값을 계산하려고 할 때 바로 적분 경로의 변형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은 원을 만들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얘기예요.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는 보다시피 얘를 경로를 매개 변수화시키기는 어려워도 얘를 매개 변수화시키기는 쉽잖아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좋은 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다중 연결 영역에서의 코시 구르사 정리를 적용해서 또 부가적으로 내부의 패곡선과 외부의 패곡선이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다면 다중 연결 영역일 때는 바깥을 도는 패곡선상의 적분이나 안쪽을 도는 패곡선상의 적분이나 값이 같다는 것을 살펴봤고요. 자, 조금 전에도 여기다 증명하면서 강조했던 것처럼 내부에 만약에 패곡선이 여러 개가 있다면요. 그러면은 바깥을 도는 반시계 방향의 패곡선과 안쪽에 역시 여러 개의 작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패곡선들의 적분값들의 총합이 서로 같아요. 잘 이해를 해두세요. 나중에 유수정리라는 단원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는 54절 코시의 적분 공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